우리가 알고 있는 시청에서 일하는 사람, 공무원,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나라의 기관, 건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댐을 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금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긴 해. 우리가 모아서 내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금을 밀리면 돼야 안 돼? 세금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보통 너네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선생님이 그랬지. 돈 개념이 무너지면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이 버는 사람이어도 뭐라고? 망한다고. 집에 빨간 딱지가 붙는 거야. 월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버는 사람도 집에 빨간 딱지가 붙는 경우가 허다해. 왜? 자기가 개구리처럼 자기가 얼마를 벌고 어떻게 쓰는지 또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배운 적도 없고 머릿속에 예측이 안 되는 거야. 예측이 안 되니까 내가 벌었으면 쓰는 거지. 야, 나 400이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쓴 거야. 주식 돈 벌었어. 벌면 어떻게 돼? 아까 1,000만 원 넣고 2,000이 됐어. 그럼 번 거잖아. 그럼 뭐해? 플렉스 해, 플렉스. 막 가갖고 명품 하나 딱 집어오고 1,000만 원짜리 딱 집어오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 나중에 세금을 낼 때 되니까 뭐가 돼?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어. 그래갖고 이거 아까 이 구조를 얘기했지만 그래, 예를 들어 출판사 면세긴 한데 이거 과세로 내가 얘기할게. 면세야, 출판사는. 영세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출판사도 이렇게 종이 찍고 넘기고 돈 받고 막 해가지고 3,000원씩 해서 많이 벌었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억을 벌었다 치자. 3억을 벌어가지고 뭐 영업이익 한 5천만 원 정도 저기 돈을 남은 거야. 다 빼고 5천만 원씩 해가지고 1년이 벌었어. 그럼 얼마야? 6억. 그지? 6억 정도를 번 거야, 1년에. 그래서 벌어갖고 벌면 어떻게 돼? 뭐 쓴 거야. 돈을 막 썼어. 근데 세금은 어디다가 매겨? 세금은 3억씩 얼마 벌었다고? 12개월. 얼마? 36억을 벌었네. 그지? 36억의 매출이 일어난 거야, 매출. 이건 좀 버는 거랑 좀 달라. 36억의 매출이 일어나고 6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났다. 6억을 벌었는데 6억을 벌 거에 대해서 나중에 나한테 세금을 때리는 건 36억에 맞춰서 때리니까 한 3억 정도? 2억 정도 나온다 치자. 그럼 내가 갑자기 2억이 어디 있어? 그지? 내가 1년에 6억을 벌었어. 6억을 벌어서 썼단 말이야, 열심히. 막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놀러도 가고 뭐 비행기도 타고 막 했는데 나중에 5월이 되니까 얼마를 청구해 나한테? 너 많이 벌었으니까 2억 내놔. 이해되니? 그럼 근데 그때 2억이 있어 없어? 그때 2억이 없는 거야, 통장에.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갖고 그때 가서 부랴부랴 어떻게 해? 은행을 막 쫓아가. 은행을 쫓아가서 나 돈 좀 빌려주세요. 내 돈이 없어갖고 내 2억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너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뭐라 그래? 너 돈이 없어? 근데 너 국세를 밀렸네? 국세를 밀리니까 국세 완납 증명서라는 걸 내야 되거든? 대출을 받을 때? 국세를 다 완납했느냐를 봐. 너 근데 돈이 없어 국세를 못 냈네? 신용도가 바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은 대출금리가 보통 잘 나오는 경우에는 한 4% 정도 나온다고 봐야 돼요. 4%면 얼마야? 1억에 4%면 얼마니? 400. 그지? 1억에 4%면 400이다. 400을 내는데 이 선생님 가까운 사람 얘기야. 가까운 사람 얘기인데 그 친구가 1년에 정말 괜찮은 친구거든? 정말 괜찮은 친구인데 누군지 얘기는 안 하겠어. 딱 직업도 정말 화려한 직업이고 굉장히 이렇게 잘 운영되는데 몇 프로의 이자를 쓰냐면 20%의 이자를 써. 20% 이자. 20%면 얼마니? 1억 20%면 2천이야, 2천. 소멸되는 돈이 2천인 거야, 그냥. 그래서 이유를 내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럼 내가 2천을 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이자 힘이 들잖아. 내가 뭐 하는 건지 막 허무하고 열심히 벌어갖고 나 이자 내고 세금 내고 막 그랬더니 돈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내가 직업을 정말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누가 남들이 보면은 정말 막 돈을 막 이렇게 쌓아놓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돈 관리가 안 되니까 세금도 모르니까 세금의 개념이 없어. 그리고 이 금리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그래버리니까 매번 돈을 막 그래갖고 그 사람이 계속 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끌어다니고 나 좀 돈 좀 빌려주면 안 되냐 계속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야.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뭐야? 세금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항상 세금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항상 머릿속에 떠나야 돼. 돈을 벌었을 때 우리가 11조를 떼듯이 세금에 대한 개념을 항상 머릿속에 10%는 누구 거야? 너네는 10% 누구 거야? 너네 나중에 벌면 11조 떼어 안 떼어? 11조 하라고 들었어 못 들었어? 들었지? 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근데 세금은 11조가 안 내도
누가 와서 집에다가 딱지는 안 붙이지. 그치? 근데 이거는 안 넣으면 어떻게 돼? 집에 딱지 붙이고 차에다가 차 문에다가 딱지 붙여. 차 못하게 하고. 그치?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그치? 집도 못 들어가 나중엔. 집에 딱지 붙으면 집 앞에다가 이렇게 문고리에다가 딱 붙여놔. 그거 띄면은 바로 끌려가. 이렇게. 왜냐면 내 재산이 아닌데 건드렸다 이거야. 무섭지? 무섭지 않아? 세금을 안 냈을 때 벌어지는 거는 정말로 진짜 이 세금 때문에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아. 세금 때문은 아니지, 정확하게는. 세금 때문이 아니라 세금을 머릿속에서 안 빼놔서. 그래서 그 세금을 못 냈기 때문에 그 세금이 아까 뭐라고? 이자도 붙는다고. 그지? 세금에 이자를 붙고 세금에 이자가 붙어갖고 계속 연이율 20%까지 올라가. 이자가. 100만 원의 이자면은 막 120씩 올라가. 세금이. 계속 안 내면. 그러니까 이제 세금이 치이는 거야, 나중에. 못 내다 보면. 자, 그리고, 자, 어떤 친구가 이제 이런 걸 한번 보면 될 것 같아. 자, 소득세. 그 다음에 뭐, 주민세. 그리고, 부가세. 그리고, 재산세. 야, 세금이 종류가 정말 많어. 내가 이거를, 선생님은 세금을 많이 내겠니, 안 내겠니? 그지? 많이 내겠지? 종류별로 세금을 낸단 말이야. 근데 보다 보니까 그냥 지금까지는 이걸 설명해주기 전까지는 그냥 내라니까 열심히 냈거든? 근데 찾아보니까 정말 세금이 많아. 자, 뭐 다 할 필요는 없는데, 자, 요 정도로 일단 해볼까? 자, 소득세는 뭐라고? 지금까지 방금 전에 막 쭉 설명했지. 너희들이 벌면은 무조건 뭐야? 자동으로 내야 되는 소득세. 돈을 벌었으면 내라 이거야. 간단해. 너 돈 벌었어? 네. 돈 내. 너 돈 벌었어? 돈 내. 나중에 숨기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 채권은 안 해. 우린, 자, 누가 이 돈을 거는 사람이 누굴까? 누가 걷어? 맞춰봐. 어디? 국세청. 좋아, 정답. 국세청이 나라의 재정을 쥐고 있는 기관이지. 왜? 나라의 모든 건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어. 나라가 스스로 돈을 벌진 않아. 거의 없다고 보면 돼. 나라에 있는 모든 일원이 돈을 내가지고 걷어서 하는 게, 근데 그 모든 거를 관장하는 기관이 국세청이야. 무시무시해, 안 무시무시해? 무시무시한 곳이야. 너무나 멋진 곳이고, 그지? 자, 그러면 소득세는 아까 우리가 돈을 벌면은 무조건 내는 게 소득세. 이거를 만약에 회사로 넘어가면 이건 개인이야. 회사로 넘어갔을 때는 뭐 법인세라고 부르거나 법인인 경우에 법인세 이렇게 불러.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프로 뛸 것 같아 이거 영업이익에. 19. 맞아, 19야, 19. 어떻게 알았어? 다 찍었어? 좋아. 원래는 이게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 소득 구간에 따라. 그러니까 뭐 2억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뭐 한 9% 정도 줬어 원래. 그다음에 그 저기 10억 이상인가 2억 이상인가 해서 그 뒤로부터는 19%야 보통 19%야.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번다 그럼 더 많이 뛰고 25% 뭐 이렇게 뛰긴 해. 근데 이제 법이 개정돼 가지고 적게 버는 기업도 안 봐준대. 야, 너네 적게 버는 기업 했더니 다 자꾸 회사를 쪼개고 9% 자꾸 해먹으려고 자꾸 쪼개네? 안 되겠다. 야, 몰라. 다 19% 해. 해가지고 바꿔버렸어, 이번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 다 작은 법인이든 큰 법인이든 모두 함께 19%를 내게 생겼다. 그치? 그래서 19%의 세금이 이제는 될 거야, 이번부터. 그래서 이게 소득세가 법인세가 됐다. 주민세는 누가 거둘까? 주민세. 관리사무소? 좋아. 또? 국민일보? 또? 국세청 같은데요? 주민세는, 내가, 나도 세금 못 냈으면 좋겠다. 자, 주민세는 뭐야? 왜 내는 돈이야? 왜? 지역에서 내는 돈이야, 지역에다가. 그렇지? 지역에, 우리가 여기 군포시에 살면 군포시에다가 주민세 내는 거야. 너 군포시 주민이잖아. 돈 내놔. 이거야. 너 여기 살려면 돈 내놔. 이해됐어? 그게 주민세야, 알았지? 지역에 사는 것 때문에 내는 게 주민세다. 주소지 어디로 돼 있니? 너가 주소지를 군포로 해놨으면 군포 동사무도 쓸 거고, 군포 시청도 할 거고, 군포에서 전기세도 쓰면서 저기 시청에서 뭐 서류도 발급받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군포 경찰서도 쓸 거고, 다 뭐야? 지역에 내는 돈. 부가세는 무슨 세금인지 아는 사람. 너희들은 부가세를 내고 있을까, 안 내고 있을까? 안 내고. 영수증? 영수증 그럼 우리가 내고 있는 거야, 안 내고 있는 거야? 내고 있는 거야? 좋아. 부가세는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는 세금이야. 모든 상품을 우리가 빵아빵아에서 예전에 빵아빵 지금 없어졌지? 거기 선생님이 빵아빵을 운영하다가 그 세금에 치였어. 세금 계산을 안 한 거야. 1,000원짜리 빵을 팔았어. 그지?
자, 빵빵 얘기 한번 해볼까? 이게 1,000원짜리 빵을 팔어. 여기 부가세가 붙어, 안 붙어? 붙지. 카드를 긁었어. 그러면은 나는 얼마 받은 거야? 거의 900원 돈을 받은 거야. 왜냐면 부가세는 몇 프로냐면 무조건 10%거든. 그러면은 나는 900원을 받은 셈인 거야. 990원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는 뭐 990원 되겠지? 어쨌든, 910원쯤 되려나? 909원. 그렇지, 909원이겠다. 이 정도 될 거야, 그러면. 자, 대략 이 정도인데, 그러면은 이 빵의 원가가 있을 거 아니야, 빵의 원가가? 빵의 원가가 얼마야? 900원? 빵의 원가가 700원에서 850원까지 원가야. 그래서 얼마에 떼었어, 내가? 700에서 850원. 그럼 하나 팔면 얼마 남어? 200~300원 남겠지? 그지? 200원 정도? 250원? 뭐 150원? 그지? 근데 선생님이 몰랐는데 그거를 누가 어떻게 돼? 누가? 가져가. 몰래 가져가. 모임이었잖아. 그지? 어떻게 됐어? 가져가는 걸로 해보니까 한 개를 가져가면 몇 개를 더 팔아야 돼? 10개 정도를 더 팔아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다가 없어지는 것도 없어지는 건데 중요한 건 빵이 또 유통기한이 지나. 유통기한이 지나니까 또 엄청나게 남는 빵들을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돼. 곰팡이가 피거든. 그러면 또 그걸 버려봤어. 또 버리고 거기가 월세가 400만 원인데 한 달에 400만 원이야, 월세가. 월세 400만 원이면 싸 적어. 많은 편이 뭐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 400만 원이면 뭐 비싸. 사실 선생님은 비싸다고 생각해. 근데 400만 원에 또 뭐가 붙어? 부가세가 붙어. 이해됐니? 그러니까 모든 돈에는 부가세라는 놈이 따라붙는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럼 내가 400을 내야 되는데 나 얼마를 내야 돼? 440을 줘야 돼. 10%. 400에다가 40만 원을 더해서 440만 원을 선생님이 이 여기에 있는 누구한테 줘야 돼? 이 집 주인한테. 집 주인한테 440을 줘야 돼. 그리고 전기세가 나가 안 나가? 관리비랑. 그치? 전기 써야 되지. 뭐 물은 안 썼지만은 전기를 계속 빵빵하게 틀어내야지. 냉장고도 전기 써야 되니까 세금이 또 나가. 그렇게 해봤더니 어떻게 될게? 파산. 그렇지. 선생님이 그것만 했으면 파산했어. 알았지? 야, 이게 하면 할수록 너무나 큰 적자인 거야. 이게 운영을 하면서 계속 돈을 잃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뭐 해야 돼, 나중에? 뭐 낸다고 아까? 세금. 뭐 낸다고? 1년에 한 번 뭐야? 소득세. 야,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와, 나 딱 각을 보니까 한 2달, 3달 딱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 선생님은 세금의 개념을 알아, 몰라? 알아요. 너무나 잘 알지? 그래서 세금의 개념을 딱 계산해서 탁탁탁탁 돌려보니까 이걸 운영하면 뭐야? 1년 지나서 내년 5월이면 내가 울고 있을 것 같은 거야. 이해했니?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해? 내가 투자한 돈이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깝지? 내가 투자한 거 발을 빼, 못 빼? 못 빼지.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어떻게 돼? 파산. 이해했냐? 파산한다고. 자, 내가 세금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야. 내가 만약에 했는데, 야, 이거 각이 안 나오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빠르게 접는 것도 기술이야. 알았지? 내가 템플레이 대표인데, 메가커피가 더 좋아. 왜? 들어오면 좋은 점이 또 뭐 있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 이해되니? 1층에 메가커피가 있으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 근데 선생님이 이 위에 세계층이나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또 갖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나는 템플레이보다는 메가커피가 들어오는 게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일 것 같은 거야, 선생님은. 이해됐지? 그래서 메가커피에 넘겼다. 이해되니? 그럼 넘기게 되면은 거기에서 또 저걸 받아. 그 권리금이라는 게 있어. 그 자리를 운영하는 비용. 그걸 보통은 상가를 거래할 때 그런 권리금이라는 걸 받아. 권리금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했을 때. 그럼 이것도 세금 있어, 없어? 또 10%. 뭐라고? 항상 머릿속에 10%. 뭐야? 부가세. 그렇지? 그리고 10%가 끝이 아니야? 아니지. 10%. 그래서 보통 얘기를 할 때, 거래할 때,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건 보통 이야기야. 400만 원이에요. 월세 400이에요. 그랬는데, 나중에 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440인 거야. 이해됐지? 부가세는 별도니까. 그래서 항상 부가세 별도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이제 항상 듣는 게 뭐야? 부가세. 그리고 지역에서 내는 거, 너희들이 살면서 내야 되는 건 주민세. 그리고 매일 내가 벌 때마다 항상 너희들이 낼 걸 머릿속에 항상 넣어놓고 있어야 되는 게 부가세만큼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게 소득세. 그리고 대부분 돈 개념이 무너지는 게 이 소득세야. 돈 개념이 무너지는 거. 1년에 한 번씩 딱딱 때려버리고 갑자기 뭐 주민세는 사실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아. 크게 나오진 않고 또 하나 있어. 재산세. 재산세는 뭘까? 집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집이나 땅이 있어. 뭐 너네가 예를 들어서 집이나 땅을 갖고 있다 치자. 그럼 거기에다가 집이나 땅이나 건물이 있어. 거기에다가 뭐야? 세금을 매기는데 갖고 있구나. 너가 집이 있네. 너 강남에 아파트가 있구나. 그럼 강남에 아파트가
요즘 가격이 얼마니까 거기다가 가격을 매기는 건데 보통은 거래가액이 예를 들어서 매매가 판매하는 금액 보통 거래되는 금액이 15억이라고 치자. 근데 15억에 보통 아파트가 예를 들어 거래됐다 치자고. 그럼 좀 더 잡을까? 한 20억 잡자 그래. 20억 잡고 20억의 아파트가 거래가 되는데 20억 아파트 거래가 되는 강남에 있는 뭐 그런 것들을 하나 했을 때 20억 아파트가 거래가 되는 거를 다 여기다가 세금을 매기면 너무 크니 공시지가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통 20억에 거래는 되지만 이거는 우리가 정부가 봤을 때는 한 12억 정도 해. 12억 정도 하는 것 같아. 12억이 먹여. 근데 공시지가가 얼마 전에 확 올랐어. 야 그래도 20억짜리를 왜 12억에 맞춰? 더 올려. 해가지고 뭐 16억 이렇게 맞춰진 거야. 더 올라간 거야 이번에. 올라갔어? 응? 250억 하면 큰일 나지. 자, 16억에 맞춰가지고 또 세금을 매기니까 어떻게 돼? 금액이? 또? 전체 금액이? 올라가지. 그렇지. 근데 이거는 아마 계속 그 전에 있던 때도 올라갔을 거야. 계속 조금씩 변화했어. 내가 실시간으로 세금을 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어쨌든 공시지가가 또 그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나한테 나오는 금액이 재산세다. 땅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 더 많이 내지. 그지? 자, 그래서 또 하나 트릭이 뭐냐면 아까 내가 어디서 무너진다고? 소득세에서 무너진다고. 왜?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돈이 한 번에 들어오니까. 그지? 갑자기 통장에 돈이 없는데 갑자기 내야 되는 돈이 소득세인데 재산세도 똑같아. 나는 아파트 한 채 거기서 사는 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나한테 야 너 거기 산다고? 일단 너 주민세 내고 그 다음에 재산세. 너 아파트를 갖고 있잖아. 돈 내놔. 16억에 맞춰서 돈 내놔.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돈을 낼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 바로 집에 뭐가 붙어? 빨간 딱지. 그래. 그래서 기억해. 알았지? 빨간 딱지를 기억해. 내가 한 번에 갖고 있는 돈이 되게 많은데 막 땅도 있고 막 큰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재산세 해가지고 건물분 재산세 해가지고 토지 재산세 땅 이게 날라오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내가 갖고 있던 건물이 빨간 딱지 되는데 그 빨간 딱지 붙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야. 더 무서운 거 얘기해 줄까? 빨간 딱지를 붙으면은 그 다음에 이 빨간 딱지 붙은 건물이 경매에 나와. 강제 매각이라 그래. 그래서 자, 그래서 내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그 건물이 갑자기 억지로 건물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서 강제 매각이 되면서 내가 원래 100억짜리 건물이라고 난 생각을 했던 것이 여기서 건물분 재산세가 나와버리니까 갑자기 1억 정도 내래. 1억을 내래. 근데 나는 100억, 이거 건물 하나밖에 없고 1억이 없어. 통장에 돈이 없어. 근데 갑자기 1억을 내라니까 내가 돈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이걸 못 내가지고 어떻게 돼? 빨간 딱지 붙으면서 바로 계속 안 내니까 여기에서 막 20%씩 이자 붙어. 그러면서 계속 이 금액이 막 올라가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 매각. 강제 매각. 강제로 법원이 이 건물을 너 돈 못 내니까 안 되겠다. 갖고 와. 내가 팔 거야. 팔아버려. 그게 경매라 그래. 그래갖고 경매를 나오게 되면은 금액이 무게 죽겠지, 그지? 100억에 어떻게 돼? 막 90억에 나오고 80억에 나오고 해가지고 팔려요 이게. 근데 내가 100억을 현금 주고 샀을까? 250억. 현금 안 주고 샀겠지? 대출. 자, 그럼 보통 80% 대출까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80억을 대출을 받고 내 돈이 들어간 게 얼마야? 20억. 20억인데 이 건물이 80억에 팔리면 나는 어떻게 된 거야? 돈이 얼마 남아? 파산돼버려. 얼마 남아? 빵원. 그래갖고 지금 그 건물 갖고 있고 나 100억짜리 건물 있어 막 그러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건물이 막 매각이 나오면서 팔리면서 거기에 또 수수료도 나오고 세금도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 큰일 나는 거야. 난리 나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20억 가지고 어쨌든 20억 갖고 있었던 사람이잖아. 그지? 20억을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20억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해서 세금을 조정을 못 해가지고 건물이 팔리고 내가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빈털터리가 돼버리는, 심지어 조금 더 삐끗해가지고 여기서 뭐 그러면 빚이 막 몇십억씩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재산세 무서워 안 무서워? 이것도 무서울 수 있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버려야죠. 또 있어. 취득세라는 게 있어. 취득세는 뭐야? 취득할 때 내는 세. 자, 10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내가 100억짜리 건물 사는데 살 때 돈을 내래. 몇 프로 낼까? 4.5%. 4.5%가 100억에 4.5% 얼마야? 4억 5천이지. 그지? 4억 5천. 기본적으로 살 때도 돈을 내야 돼. 팔 때 내는 돈은 뭘까? 양도세.
그렇지? 야, 살 때도 내야 되고 팔 때도 내야 돼. 알았지? 그래서 건물 생각할 때 보통 이것도 많이 무너져.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뭘 사고 싶거든. 아파트도 내 집도 갖고 싶고 뭐도 사고 싶고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영혼을 끌어가지고 영끌이라는 걸 해가지고 내가 와, 진짜 아파트 나 진짜 하나 갖고 싶어 그러고 막 무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자, 1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내가 8억의 대출을 받고 2억을 현금을 주고 샀단 말이야. 아니 이렇게 한 사람이 저기 미안한 얘기인데 선생님 주변에도 많아. 이거 많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그냥 맨날 울면서 살아. 왜? 자, 가르쳐줄게. 이 세금을 모르니까 그래. 10억짜리 사면은 얼마에다 매겨? 취득세를 10억에 매기잖아. 그지? 바로 10억에 매긴다고. 왜냐면 내가 2억이 있었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얼마짜리를 취득했어? 10억짜리 건물을 취득했지. 그럼 10억에다가 세금을 매겼네? 처음에 살 때 그거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지.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사면 되지 뭐. 10억에 사가지고 나 2억 하고 8억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심플하네. 막 가가지고 아파트 주세요. 라고 딱 샀어. 그랬더니 8억이 대출인데 내가 8억도 막 이거 이자를 계산해봤더니 이자가 예를 들어서 뭐 5%만 잡자. 8억에 5%면 얼마야? 10 자, 8억에 5%면 50 4천만 원이야. 알았지? 4천만 원. 자, 8억에 4%면 4천만 원을 내가 매년 내야 돼. 내야 되는 돈이야. 그럼 월에 얼마야? 월에 300이 넘지? 330 정도 될 거야. 그지? 맞지? 300한 2, 30 될 거야. 이 돈이 뭐야? 순수하게 이자야. 알았지? 이자. 이자는 뭐 하는 돈이야? 없어지는 돈이야. 그럼 자, 없어지는 돈. 세상에서 없어지는 돈. 내가 돈을 내고 계속. 그러면 자, 320, 30은 어떻게 돼? 이자를. 계속 내겠지? 근데 거기에서 이걸로, 내가 이거, 나 500, 600 버니까, 320 정도는 뭐, 내지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너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나 이거 살 거야. 지금 아니면 언제 사? 라고 해가지고 샀어. 세금 계산 못 한 거야. 이해되지? 살 때 10억에다가 취득세 얼마라고? 4,500. 그지? 4,500을 내야 돼. 일단 취득세로 내고, 뭐, 그 다음에 매년 나오는 거 재산세 나오지. 세금 나오지. 계속 세금이 나와. 그랬더니 나왔는데 나중에 봤더니 나는 이건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330이 아니라 막 400이 넘어가는 돈이 나오면서 내가 야 큰일 났다. 근데 여기서 엎친 격으로 어떻게 됐어?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버렸어. 10억짜리가 어떻게 돼? 막 8억, 9억이 돼버렸어. 뭐 8억 됐다 치자. 20% 떨어져서. 내가 10억짜리를 8억 대출을 받아갖고 2억 현금 넣고 샀는데 가격이 얼마 됐어? 8억이 됐어. 세금 내고 월세 내고 이자 내고 했더니 어떻게 돼? 내가 가진 돈이 얼마가 된 거야? 빵원이 됐는데 거기에다가 매달 330을 내야 되는 그 상황에다가 세금까지 이자를 내든 이자를 내든 뭐하든 중요하지 않고 계속 나한테 세금을 물려. 그러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야 돼? 빨간 딱 이게 세상이 너무나 살기 힘들어지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해됐지? 자, 그래서 재산세나 취득세는 살 때 무언가를 내가 살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돼. 또 있어. 이거는 자동차를 살 때 내야 될까 안 내야 될까? 내야 돼요. 자동차에도 취득했으니까 물건이든 무형의 물건이든 유형의 물건이든 뭘 사면은 항상 나오는 게 취득세야.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자동차를 유지하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있잖아. 등록면허세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일단 이 세금을 알고 나면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시기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출 것 같아. 아니면 내가 딱 능력되는 수준까지만 하든가 오버를 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대출 좋다 그랬지 예전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랬지. 그치? 근데 내가 무언가 집을 사는데 보통은 야 그렇게 사는 거야. 원래 집은 그냥 일단 지르는 거야. 이렇게 10억이지만 내가 일단 연끌해서 사야지. 지금 아니면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야. 10억짜리가 막 15억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얘기들 한단 말이야. 막 불안감을 조성을 해. 그래가지고 사면 이 각오는 적어도 그러니까 뭐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이 각오는 하고 이 세금에 대해서 이해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야. 세금을 이해하면 내가 아까 10억짜리를 사는 게 아니라 현금이 2억이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한 6억 정도의 아파트를 살 확률이 높겠지. 그치? 자,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오케이? 이해했어? 자,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뭐 또 있긴 한데, 뭐 세금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상속세, 양도세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너네가 부모님한테 돈을 받으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집에 돈이 많다. 손 들어봐. 내가 한 10억쯤 내가 물려받을 것 같다. 있니 혹시? 내가 한 10억쯤 물려받을 것 같아. 어디 갔어 이거? 이거 어디 갔니? 우와. 그래.
10억쯤 물려받을 것 같아? 자, 잠시만요. 첫째만? 첫째만 물려받을 것 같아? 네. 아닐 수도 있어. 사람들이 그래. 세금 많이 내면은 안 좋다. 어떻게 하면 세금 내가지고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해가지고 세금 때문에 돈을 안 번다는 게 말이 돼, 안 돼?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세금 때문에 건물 못 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세금에 무너지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금의 개념이 머릿속에 없고 세금을 언제 내야 되는 거야? 왜 이걸 나한테 왜 뜯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세금 내는 거 아까워. 그리고 그 세금 낼 때마다 아, 이 세금 내가 내 돈 갖고 세금 안 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든단 말이야. 근데 세금을 머릿속에 한번 박아놓고 아예 처음부터 부가세부터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뭐 등등등등 머릿속에 다 빼놓고 나면 내가 벌 때 아, 이거는 처음부터 계산에 안 넣는 거야. 너네들이 자금 계획에 넣지 않는 훈련. 그것들이 몸에 배길 바란다. 그래야지 나중에 너네들이 꿈을 찾고 그 꿈에서 정말 좋은 거를 만들어냈을 때 억지로 그 일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처음에 제일 힘든 거는 뭐냐면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돈이 안 될 수도 있고 남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막 할 수도 있고 또는 평가절하할 수도 있고 그래. 근데 그걸 이겨내는 거는 사실상 돈의 힘이 필요해. 내가 돈을 구애받지 않고 내가 돈 안 벌어도 되는데? 나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건데? 뭐 이렇게 그냥 그걸 버텼던 사람들은 세금에 대한 개념이 기본적으로 있었다고 보면 돼. 이해됐지? 좋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모두의 발전을 위하여 이하여 모발! 모발. 오케이. 수고했어.